대한민국 지방자치구할 27년 선진의회로 발돋움하고 있는 당진시의회. 지방선거를 통해 시민들의 기대와 소원 속에 제3대 당진시의회가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확실한 변화로 열린 의회, 일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제3대 당진시의회는 2개, 2개면 3개동을 대표하는 의원과 비례대표로 구성된 13명의 의원들이 시민의 일꾼이자 대변자로 열린 의정 구현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민주적 의회, 생산적 의회, 창의적 의회, 시민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당진시의회.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기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치고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역할을 통해 시민의 알 권리 충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진 시민의 대변자로서 선진 지방자치를 이끄는 당진시의회. 확실한 변화, 열린 의회. 일하는 당진시의회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정미경입니다.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이게 맞는 건가 혼란스러운 순간이 생기죠. 이럴 때 찰나의 정확한 판단이 사고 발생의 유무를 결정할 때가 많은데요. 사고는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주춤하는 사이에 일어나기 쉽습니다. 이런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전예은 기자가 현장에 나가 도로교통법을 정리해드립니다. 지난 7월 제1방송에서 보도했던 이상한 유턴 표지판이 있는 장소에 나왔습니다. 여전히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노면 표시에는 유턴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만 바로 위 표지판에는 X표가 그어져 있어 운전 시 혼란이 가중될 수 있지만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시청 인근에 있는 이 도로는 교통량이 많고 전멸 신호가 운영되고 있어 차의 시속이 높은 곳입니다.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주춤하는 사이에 사고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일단 임시적으로 X를 쳐가지고 유턴이 안 된다는 거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차원이죠. 그러면은 지금 그 구간에서는 유턴을 하게 되면 불법 유턴에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 불법 유턴이 되긴 맞습니다. 시에서 그 예산이 세워가지고 뭐 조치를 하든지 뭐 그렇게 하면은 또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따라야 지금 되는 거죠? 경찰서에서 이제 네. 유턴을 하지 말라고 이제 엑스를 한 것 같아요. 네. 표지판에다 네. 워낙에. 근데 이제 노면에는 이제 전에 있던 게 있으니까 이제 그걸 지워야 되는데 아직 미처 그걸 못 지운 것 같은데 그러면. 네. 원당 사거리 방면의 신호등입니다. 파란불을 보고 직진을 하던 중 동시에 황색 신호가 켜집니다. 멈춰야 하나 고민을 하는 순간 다시 녹색 신호만 점등됩니다. 초보 운전자들이 가장 많이 겪는 혼란 중 하나지만 이런 신호는 직진과 좌회전 동시 신호일 때 찾아볼 수 있는 신호 체계입니다. 실제로 인터넷상에는 이러한 신호에 대한 질문들이 다수 올라와 있습니다. 직진과 좌회전 동시 신호인 곳에서 두 신호가 시간차를 두고 좌회전 차량 신호는 사라지고 직진만 가능하게 바뀌는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예의 전당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에 얼마 전부터는 2차선 노면에 직진 금지 표시가 생기며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신호지시 위반으로 벌점 15점에 범칙금 16만 원을 부여받게 됩니다. 정확한 정보와 정해진 규칙을 지키는 성숙한 운전 문화를 숙지한다면 안전한 주행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JIB 뉴스 전예은입니다. 수능이 꼭 열흘 남았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열흘인데요.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김미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수능이 꼭 열흘 남아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순간 수험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 수능 당일까지 흔들리지 않고 남은 기간 마무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열흘.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생활 패턴을 수능 당일 일정에 맞추도록 연습합니다. 실제 수능은 오전 8시 40분 시작인데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선 자정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 6시에서 6시 30분엔 일어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뇌가 활발하게 활동하려면 2시간 정도 예열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수능이 치러지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 순서에 맞춰 비슷한 시간대에 해당 영역을 공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6월과 9월에 치른 모의평가는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수능의 출제 경향을 살펴볼 수 있고 올해 새로 출제되는 유형의 문제들도 점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힘들고 긴장되는 건 다른 수험생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하며 점수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지금까지의 노력을 믿고 남은 기간을 잘 보내야 합니다. 반면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도 있습니다. 공부를 더 많이 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새로운 문제집을 계속 푸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새로운 문제를 풀어 오답이 많이 발생했을 경우 오히려 완벽하게 숙지하지 못했다는 불안감에 수능 당일 더 긴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이 없도록 그 전에 풀었던 문제집에서 오답을 다시 한번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11월 15일 실시되는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59만 4,924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당진에서는 당진고와 호서고에서 각각 남학생 507명, 여학생 611명 등 모두 1,118명이 응시할 예정이며 예비 소집은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에 각 수험생이 재학 중인 학교에서 이뤄집니다. JIB 뉴스 김미래입니다. 2018 당진 청년의 날을 맞아 제2회 전국 청년 창업 경진대회가 열렸습니다. 총 18개 팀이 3천만 원의 상금을 놓고 불꽃 튀는 창업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김미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당진 청년센터 날의 일원에서 2018 당진 청년의 날 행사 중 하나인 제2회 땡큐 전국 청년 창업 경진대회가 열렸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제2회 땡큐 당진 전국 청년 창업 경진 대회에서는 전국에서 모인 172개 팀 중 치열한 경쟁을 뚫고 18개 팀이 본선 무대에 올랐습니다. 한 발표자당 PPT 발표 시간은 5분, 심사단 질문 시간도 5분으로 총 10분씩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애완견의 방수 2억 커버에 대한 창업에 관하여 발표했는데 이에 대해 심사위원들은 시장 규모와 애완견에게 불편함을 주지는 않는지 등 꼼꼼하게 체크했습니다. 심사 기준은 엄중한 평가를 위해 초청된 50명의 청중평가단 의견 10%와 심사단 점수 90%를 반영했습니다. 청중평가단은 발표를 듣고 10점부터 1점까지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당선팀은 총 7개 팀으로 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2팀, 장려상 2팀에게 총 상금 3천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수상팀에게는 당진시의 청년 창업 활성화 프로젝트와 연계해 해외 탐방 지원과 크라우드 펀딩 연계, 금융 지원, 사업화 지원 등도 제공됩니다. 한편 시는 청년 창업 경진대회 외에도 당진 청년 CEO 100 양성과정, 분야별 1:1 멘토링 지원, 기업가 정신교육, 아이디어 고도화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청년 창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JIB 뉴스 김미래입니다. 또 이번 행사에는 청년마켓 시즌2가 함께 운영됐는데요. 청년 셀러들이 판매하는 다양한 상품들이 준비됐습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흰올 애락이라는 주제로 열린 2018 당진 청년의 날. 이날 행사에는 제2회 전국 청년 창업 경진대회와 동시에 당진 청년마켓 시즌2가 열렸습니다. 22개 청년 셀러가 참여한 이번 마켓은 푸드마켓존과 체험마켓존, 푸드트럭존으로 나눠져 운영됐습니다. 체험 부스 안에서는 타로카드와 캐리커처 등을 무료로 즐길 수 있는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또한 청년마켓이 운영되는 동안 5시 30분부터는 LED 퍼포먼스와 가수 밴 등이 참여하는 청춘 콘서트가 진행됐습니다. 2018 당진 청년의 날을 맞아 열린 청년마켓 시즌2에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해 창업의 꿈을 펼쳤습니다. JIB 뉴스 전예은입니다. 결혼과 임신,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재취업을 돕는 취업지원 행사 일단 해보잡이 열렸습니다. 이날 여성 구직자들은 면접에 도움을 주는 화장 기법은 물론 직업 탐색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진시 종합복지타운에서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취업 지원 행사인 찾아오는 두 번째 세일 카페 일단 해보잡이 열렸습니다. 이날 여성 구직자들은 직업 선호도 검사를 통해 직업 탐색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본인에게 맞는 퍼스널 컬러 진단을 통해 개인의 신체 컬러와 조화롭게 어울려 더욱 생기 있어 보이는 색깔을 찾고 면접에 도움을 주는 화장 기법을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수 싸이를 미국으로 진출시키며 월드스타 반열에 올려놓은 이규창 대표가 강사로 나서 꿈을 주제로 여성 구직자들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여성세로 일하기 센터는 혼인과 임신,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취업 상담과 직업교육 훈련, 인턴십 등 종합적인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도 경력 단절된 여성들이 강연을 듣고 여기서 자기 이미지가 어떤 건지 이런 걸 좀 찾고 자기 적성도 찾고 그래서 자신감을 좀 갖고 사회에 한번 다시 도전을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취지에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네. 이곳을 찾은 구직자들은 여성세로 일하기 센터의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용기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네, 여기서 뭐 직업훈련도 해주시고 어떻게 하면 더 용기를 갖고 취업을 할 수 있는지 이제 도움을 주셔가지고 네, 아주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많이 프로그램 덕분에 이것저것 많이 해보게 됐어요. 네.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에서 당진시가 자치단체 제도정책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당진 이동과 신평면이 본선에 오르며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당진시의 주민자치정책이 전국 최우수 사례로 우뚝 섰습니다.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에 당진시가 충남도 대표로 3년 연속 참가해 자치단체 제도정책 분야 최우수상인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올해로 제17회를 맞이한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는 전국 3,497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와 지역 활성화, 제도정책 등 5개 분야를 공모했습니다. 이 중 당진시는 주민총회와 마을계획, 주민세를 활용한 지역특화 주민자치 사업 등의 정책이 높은 평가를 받으며 제도정책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실질적 주민자치 활성화 정도를 다루는 주민자치 분야의 경우 신평면과 당진이동이 장려상을 수상해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당진이동의 경우 주민이 제안한 마을 사업 안건을 지역 주민 1% 이상이 전자투표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실행해 나가는 사업으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 주민자치를 실현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특히 신평면의 경우 주민자치 특화 사업으로 어르신 인생 자서전 학교를 추진했는데 어르신들이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 추억함으로써 자존감을 높여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도정책 분야와 주민자치 분야에서 모두 3개의 우수 사례가 본선에 오르고 수상한 것은 당진시가 전국 기초시 단위에서 유일합니다. JIB 뉴스 정미경입니다.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CCTV와 비상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관리하는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공원 10곳 중 4곳에는 여전히 CCTV가 단 한 대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당진시의 상황은 어떤지 제1방송이 알아봤습니다. 지난해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CCTV와 비상벨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관리하는 법이 시행됐지만 아직까지 전국의 많은 공원의 CCTV와 비상벨 설치율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8년 10월 기준 전국 15,036개 도시공원 중 CCTV는 8,441개 공원에 설치됐고 비상벨은 4,844개 공원에 설치됐습니다. 다시 말해 공원 10곳 중 4곳에는 여전히 CCTV가 단 한 대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난 4월 사업비 5억 5천만 원을 들여 CCTV를 확충한 당진시의 상황은 어떨까요? 당진시에 위치한 도시공원 내 CCTV 설치 현황을 알아본 결과 77곳 중 61%에 해당하는 47곳에 CCTV가 단 한 대도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CCTV가 설치된 곳의 상태도 미흡했습니다. 저는 송화읍 부곡리에 위치한 상록수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공원은 주변 공단 근로자들과 많은 시민들이 파크골프 등을 즐기기 위해 찾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공원의 면적은 77,766제곱미터로 23,000여 평에 달합니다. 하지만 넓고 넓은 부지에 CCTV는 단 한 군데에만 설치되어 있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엔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어린이공원조차도 전체 13곳 중 CCTV가 있는 곳은 단 5곳이었습니다. 비상벨의 경우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77곳 중 8곳, 11%만 설치됐습니다. 당진시 관계자에 따르면 비상벨의 경우 최근 10곳에 추가 설치됐다고 말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설치율은 23%에 불과합니다. 당진시 관계자로부터 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예산 때문에 네네. 일단은 저희가 요청을 했었는데 작년에 CCTV 공원 내 CCTV하고 비상벨을 설치하려고 예산을 요청을 했었는데 저쪽 그 홍보 정보 담당관에서도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복된다 해서 예산팀에서 그거를 이제 삭감을 하는 바람에 저희는 설치를 못하고 근데 이제 그게 공원이 많다 보니까 당해에 그게 모두 만족하는 시설을 다 하려면 예산이 한 해에 들어가잖아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숫자를 일부 정해가지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나가고 있는 중이죠. 공원 내 CCTV와 비상벨 설치관리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당진의 각종 공원은 CCTV와 비상벨 설치 현황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범죄와 폭행 등 각종 범죄나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는 기본적인 장치인 CCTV. 당진 시민의 안전을 위해 CCTV 증설과 야간 조명 향상, 공원 화장실 비상벨 설치 등 방범시설 확충이 시급합니다. JIB 뉴스 정미경입니다. 당진시청 정문 앞에서 신평 지역주택 조합원들이 모여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시위는 조합의 회계정보 불투명성이 원인으로 조합원들은 정보 공개를 요구하며 시위를 이어나갔는데요. 전예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평 지역주택 조합원들이 지난 1일 조합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진시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갈등의 원인이 된 것은 조합 임원의 회계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것으로 조합원들은 회계정보 공개와 부담금 135억 원의 사용처를 소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 조합원은 2018년 7월 입주 예정이었던 지역주택이 현재까지도 착공은 물론 토지 매입도 들어가지 않았다며 그동안의 회계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조합원들은 조합장에 대한 해임 발의서를 제출한 상태로 2일까지 집회를 이어나간 후 분양사무실 앞에서 또 다른 집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당진시 건축관은 신평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을 주택법 제12조 조합원들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해야 하는 공개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당진경찰서에 고발 조치한 상황입니다. JIB 뉴스 전예은입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 부활 27년 선진의회로 발돋움하고 있는 당진시의회.
지방선거를 통해 시민들의 기대와 소원 속에 제3대 당진시의회가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확실한 변화로 열린 의회, 일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제3대 당진시의회는 2개, 2개면 3개동을 대표하는 의원과 비례대표로 구성된 13명의 의원들이 시민의 일꾼이자 대변자로 열린 의정 구현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민주적 의회, 생산적 의회, 창의적 의회, 시민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당진시의회,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기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치고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역할을 통해 시민의 알 권리 충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진 시민의 대변자로서 선진 지방자치를 이끄는 당진시의회, 확실한 변화, 열린 의회, 일하는 당진시의회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난 6월 16일 무더운 여름의 초입에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라돈 매트리스가 당진에 반입됐습니다. 이 사실을 접한 지역 주민들은 라돈 매트리스가 있는 동부항만 고철야적장 입구에 천막 2동을 치고 해체 작업 반대 및 반출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에 19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당진을 방문해 수거된 매트리스를 당진에서 해체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말씀 주실 기회를 안 줘서 아직 말씀 못 드렸지만은 정말 그렇게 우려된다면은 제가 여기서 5일간 정말 다른 급한 일을 빼놓고 와서 같이 해체 작업을 신속하게 5일 내에 되는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 대진 측에 알아본 바로는 워킹데이 5일이 필요하고요. 한 이틀 정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준비 작업을. 그리고 한 5일 정도 작업하고 그다음에 이 마무리까지 다 방사능 측정하고 또 여기 깨끗하게 정리하는데 또 한 이틀 걸려서 워킹데이는 5일 다 앞뒤 따지면. 하지만 지역 주민 측은 해체 작업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고된 사람들을 치기려고 하지. 이게 밤에로 갔다가 밤일 해놓느냐고 밤에로. 밤이서 있다는 걸 갔다가 나중에 강경한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 대진침대와 국무조정실, 원안위는 6월 26일부터 7월 15일까지 라돈 매트리스를 대진침대 본사가 있는 천안으로 반출하겠다는 협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천안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반출 작업이 지연되던 중 7월 17일 고대 1, 2 주민 50여 명은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조건 하에 정부의 라돈 매트리스 현장 해체 방침에 동의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7월 30일 라돈 매트리스 해체 작업이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제동이 걸렸습니다. 협의 과정 중 고대 1위와 한진 112 주민들이 배제됐고 이에 삼계리 마을 주민들과 인근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라돈 매트리스 해체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반대 시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이들 김밥 한 줄 먹이고 나왔습니다. 이렇게까지 만드는 정부. 라돈은 우리 아이들에게 실험하면. 그 어느 해보다도 더웠던 여름날, 지역 주민들은 무더위와 싸우고 때로는 폭우 속에서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라돈 매트리스 당진 반입 106일째 되는 9월 29일에는 상경 집회도 가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바람이 서늘해진 10월. 대진침대 측은 주민들의 동의 없이 라돈 매트리스 해체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반대위는 현장 해체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최근 대진 침대 측이 라돈 검출로 문제가 된 당진 동부부두의 침대 매트리스에 대해 현장 해체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진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당진 시민을 무시한 대진 침대 측의 강행 처리 방침에 대해 분노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라돈 매트리스가 이처럼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된 것은 전적으로 대진침대와 정부의 잘못이다. 처음부터 모나자이트를 들여와 침대 매트리스를 만든 장본인은 대진침대이며 이 위험한 물질의 사용을 허가한 당사자는 정부다. 라돈 검출 문제가 되자 해당 매트리스를 주민 몰래 동부부두로 들여온 주체도 대진침대와 최소한의 자존심마저 짓밟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국민 건강과 관련된 사회적으로 첨예한 문제이기에 그동안 인내심을 발휘하며 참고 또 참아왔습니다. 좋겠습니다. 6월 19일자로 보도된 뉴스 게스트가 나와서 한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당진이요? 당근 주세요. 그들이 원하는 수건 사업이 있을 거예요. 그걸 해주면 가능할 겁니다. 라는 게 분명하게 공영방송을 통해서 전파를 탔어요. 그동안 줄곧 조건 없는 반출만을 요구했던 주민들의 강경한 입장에 10월 13일 라돈 매트리스 반출이 결정됐고 15일 오후 12시 30분경 라돈 매트리스를 실은 첫 차가 야적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첫날 5대가 동원된 것을 포함해 9일 동안 243회를 거쳐 총 16,196장의 라돈 매트리스가 모두 반출됐습니다. 반출 작업에 걸린 시간은 총 9일. 이 기간 동안 243회를 거쳐 총 16,196장의 라돈 매트리스가 모두 반출됐습니다. 그리고 라돈 매트리스가 반출된 뒤 찾은 고철 야적장에는 라돈 매트리스를 감싸고 있던 비닐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해프닝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정부의 무대포식 일처리와 해당 지자체의 방관자적 태도에 애꿎은 지역 주민들의 몸과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쳤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